어쨌든 다 이제 오셨으면은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 부부가 지금 이제 딱 20년이네요. 정말 허벌라이프를 만난 지 12월 달이잖아요, 지금. 그쵸? 정말 20년 만에 정말 유전자라는 이런 새로운 그런 기회가 와서 다시 새롭게 이 비즈니스를 2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미팅을 이제 준비한 건데, 사실 오늘 DNA 영양과 비즈니스의 연결은 첫 시간이에요. 수없이 많은 미팅을 했죠, 저희가.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이런 DNA 영양을 통해서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방법, 이런 건 처음이니까, 처음이면 여러분들 아시죠? 조금 이렇게 서툴어도 이해해 달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DNA 영양과 비즈니스의 연결에 대한 것. 저희 부부 사진인데, 이 사진의 배경은 아까 우리 청주에서 오신 분이 어떻게 알고 최고 직급까지 가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고 직급이구나. 허벌라이프에서 최고 직급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이렇게 상기를 했어요. 아까 이렇게 어떻게 알고 그 말씀 하셨지? 아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게 이 사진이 최고 직급, 우리가 프레젠트 팀 됐을 때 LA에 있는 비버리 힐즈에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그 아주 좋은 호텔이 있거든요. 그 호텔에서 조식 뷔페 하면서 음식보다는 여기 있는 음식은 있는 음식 다 먹고 나서 저희 쉐이크를 다시 DNA 영양이죠. 세포 영양 마시면서 저희 부부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진. 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미팅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DNA 뉴트리션, DNA 영양이죠. 그래서 이제 건강과 음식 그리고 세포 영양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오늘 한 2시간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랑 시간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건강과 음식 이 관계를 잘 몰랐어요, 과거에는. 그리고 또 이제 세포 영양이라는 말도, 세포라는 말은 우리가 생물 시간에 학교 다닐 때 들었던 적 있죠? 예. 기억나시는구나. 네. 세포라는 말 학교 다닐 때 들었던 것 같은데, 세포 영양이라는 말은 제가 정말 허벌라이프에서 처음 들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포 영양을 넘어서, 세포 차원을 넘어서 DNA 뉴트리션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저도 이런 문구를 처음 이제 PT를 만들어서 이렇게 기록해봤는데, 뭐가 기억하는 영양이래요? 유전자. 네. 유전자가 기억하는 영양. 저 처음 들어봤어요. 유전자가 기억하는 영양. 처음 들어보셨죠? 네. 유전자가 기억하는 영양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영양은 어디에 있죠? 음식 속에 있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전자가 기억하는 영양이라는 이 글을 항상 머릿속에 의식하면서 우리가 식생활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PT를 만들면서. 그래, 그 유전자가 기억하는 영양에 사진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진은 뭐예요? 임신. 네, 그쵸. 임신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진을 왜 올렸을까요? 이때 먹은 영양도 누가 기억해요? 유전자가 기억하네요, 유전자가. 그쵸. 그리고 또 우리가 임신했을 때는 어쩌면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자란 아이에게도 정말 유전자가 기억하는 영양이 있다라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하구나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유전자는 이런 책이 이제 나와서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지고 있는데요. 유전자는 뭐를 알고 있대요?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여러분들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보세요. 시작. 옆에. 유전자는 내가 서로, 그쵸? 우리는 뭐예요? 뭔가 의미심장. 그쵸, 의미심장하죠. 그쵸. 그러니까 저는 잊어버리고 있더라도 누구는 기억해요? 내 몸에? 유전자는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대요. 나의 지금 유전자는 제가 어저께 먹은 음식을 아마 알고 있을 거야. 네. 그 정도로 이 유전자는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이 책에서 정말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내용도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다시 희망, 건강에 대한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이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타이틀을, 이제 우리 신랑이 매일 이 PT를 보여줬는데, 우리 신랑 PT를 제가 여기다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우리 신랑이
너 왜 내 PT 썼어? 그러는 거야.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올린 건데. 예. 어쨌든 유전자는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정말 읽어보고 싶죠. 그 정도로 우리가 유전자가 기억하는 영향이 얼마나 우리 삶 속의 건강과 연결되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가시면 정말 오늘 오신 미팅에서는 성공입니다. 저희 스토리 잠깐 얘기할게요. 오늘은 사실 스토리 미팅은 아닌데 이제 오시는 분이 누굴까 되게 궁금해서 이제 고은주님이 청주에서부터 오신다고 하는데 이제 처음 오신 거죠? 우리 그 허벌라이프 미팅 처음 오신 거죠?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길래 잠깐 제 소개하고 이렇게 DNA 영양을 이야기하겠다는 생각에 이 사진을 하나 넣었는데 창피한 게 아까 저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 사진 보고? 아니 오시자마자 어머 그 심혜진 닮으셨네요 사진 보고 저의 시를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심혜진 닮으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현관 입구에도 우리 신랑이 이렇게 사진을 막 이렇게 그 액자에다 놨는데 주모델 할 때 찍은 사진 저기 바깥에 입구에 있거든요. 그때 그 사진도 사람들이 심혜진 닮았다고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전직이 사실은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로 주부 모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허벌라이프가 저의 직업을 많이 이렇게 바꾸게 했는데 허벌라이프를 통해서 제가 정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부 모델 일을 했다라는 거. 또 방송 일도 했고 또 그냥 주부 모델 일이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 전공이 유아교육이에요. 전공이 유아교육인데 제가 이제 꿈이 바뀐 이야기 좀 이따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제가 어쨌든 간에 주모델 일을 그냥 주모델이 아니라 KBS 그때 51기 미시 탤런트 이렇게 모집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허벌라이프 먹고 나서 찍은 사진 있죠? 그 사진을 넣었는데 KBS 51기 미시 탤런트에 뽑힌 거예요. 근데 이제 사진으로 일단은 뽑혔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기실. 그래가지고 가서 정말 그 연기도 했어요. 이렇게 대본에 와서. 근데 진짜 붙었어요. 그래서 정말 허벌라이프 덕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까 갑자기 이런 이야기는 제가 미팅 때 안 하는데 아까 심혜진 닮았다고 하는 바람에 제가 엉뚱한 얘기를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저희 스토리 잠깐 이야기하면 이 사진 속의 배경은 뭐냐면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요? 아까 심혜진 같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네. 저의 22살 때 모습이에요. 저의 22살 때 제가 지금은 리츠칼트 호텔인데 그때는 남서울 와싱턴 호텔이었어요. 저희 이제 직장이. 제가 이제 그 직장에 다닐 때 누가 찍었는지 찍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저한테 있는데 이때 정말 통통했고요. 이때 그 뭐지? 항상 제가 유니폼을 입고 의자에 이렇게 앉으면 허리에 훅이 딱 끊어지는 거 아세요? 이렇게 그 훅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딱 끊는 그런 훅이 있죠. 이렇게 똑딱이 단추 말고 이렇게 딱 하는 거. 그거 앉기만 하면 훅 끊어지면 우리 옆에 앉은 언니가 꼬매주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왜? 제가 뚱뚱했기 때문에. 정말 살이 좀 많이 쪘고 먹는 거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점심 먹고 들어와서 딱 앉으면 탁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때부터 사실은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텔에 근무하다 보니까 너무 예쁜 사람들을 많이 보고 너무 멋진 사람들을 많이 보고 정말 제가 드라마나 영화 속에 봤던 그런 아주 동경의 그런 대상들이 제 눈앞에 호텔에 있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외모도 뚱뚱하고 예쁘지도 않고 정말 잘 살지도 않고 정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지만 그런 삶에는 도전할 수도 없을 때 제가 어쨌든 간에 이 사진을 누가 찍어줬는데 그런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 예뻐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날씬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호텔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이왕이면 멋지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항상 이 자리에 앉아서 고민할 때인 것 같아요. 근데 방법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호텔에 다니게 된 동기는 이제 방금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아교육을 지금 전공했지만 이제 그때는 유아교육과를 다니면서 이 호텔에 근무했어요. 왜냐하면 학교 등록금을 유치원 월급으로는 될 수 없어요. 아시죠? 그때 당시 되게 적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사업에 실패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돈을 벌어야 해서
그때 유치원에 이제 다니면서 학교는 다녔지만 그 이후로 제가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조금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에 가서 졸업할 때까지만 그 돈 벌고 그 다음에 유치원을 차려야지, 이게 저의 꿈이었는데 제가 이 호텔에 이제 들어가서 저의 그 꿈이 없어진 거죠. 왜냐면 유치원도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삶을 살 수 없겠구나. 아이들도 너무 예쁘고 뭐 이제 지롱잔치하고 이러다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바쁘고는 또 있잖아요. 보람은 있어요. 가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살고 싶은 삶이 있었잖아요. 그런 삶을 살 수 없겠구나, 재정적으로. 그래서 이 호텔에 근무하면서 제가 이제 꿈이 바뀌게 돼서 그 이후로 유치원 선생님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나서는 안 하게 된 거죠. 그냥 까만. 그러니까 저는 별로 얘기는 안 해요. 제가 유아교육을 이제 나왔다 이런 얘기를. 왜냐면 유아교육 그 과정 속에 공부할 때 유치원 선생님으로 유치원 이제 보조교사로 일을 했지만 정식으로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저는 이제 일반 그냥 남들처럼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별로 그 얘기는 안 하는데 이제 말씀하셔서 또 다시 엉뚱한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길 원했어요. 왜냐면 다 날씬하고 다 예쁘고 그리고 다 멋지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 어떤 돌파구는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응답받는다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때 문득 돌파구가 없었는데 생각난 게 그럼 기도해서 부자신랑 만나게 해달라 기도해야겠다. 그럼 그 부자신랑을 만나면 나도 이 호텔에서 사람들이 멋지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호텔을 다니면서 멋지게 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스치길래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부자신랑 좀 만나게 해주세요. 부자신랑 좀 만나서 저도 이렇게 멋진 삶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좀 이렇게 좀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그때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소개가 들어왔어요. 저 사람. 나중에 이제 사진이 없는데 저 사람을 이제 소개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저를 이제 그래도 우리 만나는 남자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보다 정말 다른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차도 끌고 나오고 선글라스도 끼고 너무 멋진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갔어요. 한마디로. 왜냐면 제가 그때 만났던 친구들은 차도 없었고요. 선글라스 같은 거 끼지도 않았죠. 그게 25년 전, 30년 전이니까 선글라스 끼고 다니면은 영화배우나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호텔에 오는 사람들이나 선글라스 끼고 다녔지 그때 당시 선글라스 끼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 사람은요. 그때 당시 소나타가 없었을 때인데 스텔라, 회색 스텔라 3950 남바가 3950 에다가 선글라스 딱 끼고 올백을 탁 넘기고 금태 안경 탁 하고 나왔는데 무슨 영화 속에서 보는 그런 광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남자를 쫓아다녔어요.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나도 이제 호텔을 다니면서 저 멋지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게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저랑 외모가 안 맞잖아요. 지난번에 누가 웬일이니? 지난번에 거제도 우리가 이제 가서 이제 뷔페에서 먹는데 어떤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사님 이제 조금 우미사님이랑 외모가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나 그렇게 보셨었어? 나 과거에는 주모델도 있었는데 요즘 외모에 관심이 없으니까 비즈니스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그래서 이제 맞춰졌구나 그런 얘기 들으면서 나도 이제 반성했어요. 이제 외모에 좀 관심 가져야겠다. 근데 이때는 진짜 외모에 관심 많이 가졌어요. 다이어트를 이때부터 시작했고요. 정말 열심히 살을 빼서 드디어 이제 결혼했죠. 결혼하고 나서 이제 꿈 같은 이제 현실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꿈하고 현실은 완전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IMF가 왔고요. 그 IMF 때문에 정말 저희 신랑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없어지면서 빚이 정말 많아졌고요. 그러면서 또 저는 임신을 했잖아요. 임신을 했는데 4번이나 유산이 됐고요. 그러니까 건강의 위기, 경제의 위기가 한꺼번에 온 거죠. 그때 IMF 때. 그래서 그때 정말 잘 이제 다이어트 끝나고 결혼했으니까 다이어트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엄청 잘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갔더니 제가 유산하는 이유를 영양실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되게 뚱뚱했는데 영양실조. 그래서 4번이나 유산을 하고 자연유산은 4회 연속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때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때 좋다는 보약들을 다 먹어봤어도 효과가 없을 때 저희 이제 스폰서라고 이야기하죠. 저희 스폰서가 이 사람 누나인데 일본에 있을 때 한국에 이 제품 없었는데 일본에서 보약을 보내줄 테니까 기다리라. 그래서 제가 정말 기대했죠. 한국에서 그때 당시 보약은 뭐 이렇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뭐 이런
형태,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탕약 이렇게 뭐지? 이렇게 다려서 이렇게 먹는 그런 모습의 모양으로만 생각하다가 깡통이 딱 오는데 너무 실망한 거예요. 4번 유산하고 이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보약이라고 이렇게 깡통, 허벌 깡통 아시죠? 그거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신우가 너무 이제 실망하고 있을 때 이 모습이네. 예. 저 모습. 예. 애기도 이렇게 예쁘게 놔줬는데 5번째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그때 건강에 관심이 조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러 갔고요. 그 자리에서 세포 영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처음으로. 세포는 학교 다닐 때 들어봤지만 세포 영양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정말 귀를 쫑긋해서 들었는데 어쩌면 이 제품이 나를 건강하게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믿음에 제가 계속 사용했어요. 사용하면서 정말 건강해졌는데 건강해지고 근데 제가 이제 동네를 다니잖아요. 이렇게 다니고 우리 애기 안고 이렇게 다니는데 제가 뚱뚱했을 때 우리 아이 100일 사진 찍었을 때 이제 갔던 사진관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관에 우리 아이 100일 사진 찍느라고 이제 가서 사진을 찾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출산했는데 또 뱃속에 아기가 있나 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이어트는 죽어도 안 하려고 했던 제가 어머 나 임신 안 했는데 또 이제 뱃속에 아이가 있나 봐요 라는 그 사진관 사장님의 말에 제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이제 하려고 할 쯤 우리 이제 신우가 너가 먹은 보약이 다이어트도 돼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 나는 이거는 이제 보약이니까 살찐다라고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방법을 알려줘서 제가 이 보약이라고 이제 생각했던 이 허벌라이프 영양 제품이 다시 저에게 감량을 도와줘서 감량한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KBS 51 미스터탤런트에 응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수하러 그 사진관에 갔어요. 왜냐면 그 프로필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 사진관에 갔는데 저를 못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얘랑이 똑같이 앉고 그 다음에 가서 저예요. 저기 얘기 없었어요. 하고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전혀 이런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사진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세포 영양에 대해서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뒤늦게 건강을 잃어보니까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 알게 돼서 그때 건강은 그럼 어떻게 그 회복을 시키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원래 운동은 너무 지금도 싫어하지만 싫어했고요. 근데 이제 허벌라이프에서 배운 게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음식 속에 그냥 우리가 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식 속에 보이지 않는 뭐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았냐,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 속에 들어있는 그 영양소가 우리 건강, 면역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이제 허벌라이프 통해서 알았고 그냥 영양이 아니라 우리 세포 속에 흡수를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배합물과 그런 기술로 만들어진 영양이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다이어트도 성공했고 그때부터 아침 식사로 허벌라이프 이제 쉐이크를 지금까지 먹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이렇게 안 늙어요. 저희 신랑도 50대, 저도 50대잖아요. 근데 늙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냥 잘 몰랐어요. 건강에만 포커스를 맞췄지 왜 늙지 않냐. 그리고 너 왜 여드름이 없어졌어? 왜 땅구멍이 되게 컸었는데 땅구멍이 요새 안 보이네? 그리고 피부 관리 잘하나 봐. 주름들이 별로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제가 DNA 공부하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이 사진 혹시 보셨어요? 저는 이 사진을 허벌라이프에서 처음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이제 처음 보신 거죠. 이게 바로 세포 사진이에요. 세포 사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결함이 세포래요. 그러니까 결함 자체가 한 개의 세포예요. 결함은 한 개의 세포래요. 근데 우리가 그 결함을 싱싱한 결함을 탁 이렇게 깨면 후라이하려 깨면 어떤 저런 그 노란자가 아주 신선하게 건강한 모습이죠. 근데 어때요? 신선하지 않은 것은 탁 깨면 이런 풀어진 모습이죠. 그렇듯이 우리 세포도 건강한 상태는 저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건강하지 않고 망가진 세포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진을 허벌라이프에서 보여주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가 지금 망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20년 전에. 그래서 병의 근본 원인보다 질병이라는 현상만 쫓는 지금의 풍토에서 당신의 세포는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그때 저는 세포? 내 세포는 어떨까? 그때 처음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세포는 어떠세요? 자신이
그쵸. 여태까지 생각을 안 해봤죠. 맞아요. 우리가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런데 세포가 왜 중요한지 정말 너무너무 제가 많이 알고 지금 배우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우리 몸의 기본 단위가 뭐라 그랬어요? 세포. 그쵸.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정자라는 세포, 난자라는 세포가 수정이 되죠. 그리고 이게 어때요? 세포 분열을 통해서 10달 동안 기관을 만들고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몸은 인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살아있는 생물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만 특히 우리 사람도 이렇게 세포라는 기본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말 적게는 60조, 많게는 100조 개의 세포로 우리가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포는 종류가 270여 종이나 된대요. 지금 보면은 저의 피부 보이시죠? 네, 피부도 세포예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손 한번 이렇게 만져보면 딱딱한 부분. 뼈, 잡히세요? 뼈도 뭐예요? 세포예요. 그리고 머리카락, 뭐예요? 세포예요. 손톱, 세포예요. 이렇게 다 모양은 다르고, 또 형태도 다르고, 또 역할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270여 종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세포의 종류가 270여 종인데, 이런 종류가 다 다른 이런 세포들은 각각의 역할도 다르지만 수명도 다르대요. 수명. 그래서 짧게는 10시간 사는 세포부터 길게는 60년까지 사는 세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쉽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 오늘 태어나는 아이 있을까요? 물론 요즘에 아이들이 출생이 안 돼서 산부인과가 다 이제 굶어 죽기 직전이라고 하는데 오늘도 태어난 아이 있죠. 그럼 오늘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오늘 소천하시거나 돌아가신 분 계실까요? 계시죠?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오늘 이렇게 죽는 사람들,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게 우리 인생이듯이 우리 몸속에도 세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세포의 삶. 예, 수명이 다 다르니까. 근데 그 세포가 건강해야지만이 우리가 건강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연하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생겼을 뿐이고 세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구나 이걸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기 밑에 이제 읽어보면 글이 작아서 안 보이죠?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다 수명이 있다. 매일 일정한 양의 세포가 죽어나가고 그만큼의 세포가 생겨나고 있다. 위장세포의 수명은 대단히 짧아 2시간 30분밖에 되지 않는다.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인 백혈구는 48시간 정도이다. 반면 적혈구는 상당히 길어서 120일이나 된다. 뇌세포는 수명이 무려 60년 정도 된다. 모든 세포의 평균 수명은 25일에서 30일 정도다. 세포의 재생주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포의 수명, 세포가 재생하는 주기가 있다는 걸 아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음식을 그냥 입에 맛있는 걸로 먹었는데 우리 몸이 망가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포를 이제 알게 됐으니까 입에 맛있는 것보다는 우리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음식들, 그 음식 속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먹는다면 다시 세포가 재생될 때 우리 세포는 건강하게 재생될 수 있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간혹 영양 실조일 때는 손톱이 갈라지고 부러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머리카락도 그렇잖아요. 그죠? 푸석푸석하고 그게 바로 영양의 부족 아니면 영양의 불균형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양을 정말 충분히 공급하면은 다시 부서졌던 손톱 또 갈라졌던 머리카락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적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영양으로 사는 존재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세포를 알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제가 20년 동안은 세포 영양 쪽으로 공부를 했다면 이제 DNA로 과학의 발전 때문에 이제 최근에 공부하게 됐는데 바로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게 한 10여 년 전에 허벌라이프의 그 PT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교육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 허벌라이프가 진짜 영양 전문 회사가 맞구나 이런 것들을 과거에 다 가르쳐 줬는데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모든 세포는 수명이 다하기 전에 분열될 수 있는 뭐가 정해져 있다? 횟수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세포마다 수명이 있잖아요. 수명이 있다는 것은 재생 주기에 따라서 재생이 되지만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잖아요. 그럼 유통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유통기한을 누가 정해요? 만든
사람이 정하죠. 그렇듯이 이 만물도 그렇지만 우리 사람도 사람 유통기념 얘기하면 그런데 그쵸. 우리 120년이라는 그 세포 분열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왜 120년이냐면 내 세포가 재생주기가 몇 번이래요? 60년. 딱 2번 한대요. 60년. 세포의 수명은 60년. 그러니까 내 세포가 2번 바뀌면 몇 년이 돼요? 120년. 그쵸. 120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건강하게 몇 세까지 살 수 있어요? 120세까지 원래 살 수 있어요. 근데 수명 단축을 누가 시킨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걸로. 환경으로 인해서. 그걸 제가 유전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와, 진짜 놀랍다. 우리도 유통? 태어날 때부터 완두수 인분이 이렇게 딱 정해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로 관리를 잘해야 되는구나. 우리 몸도 관리를 잘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유전자 공부하신 분은 여기서 이제 아실 텐데 이게 뭐예요 이게? 염색체예요. 염색체. 크로모솜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데 우리 영어 몰라 그때. 저는 영어 제일 어려워서 영어를 안 하는데 여기 내가 와 크로모솜. 아 옛날 PT인데 염색체야. 근데 염색체 이렇게 말단에 이게 뭔지 아세요? 텔레미오라고 우리 신랑이 요 유전자 공부 시간에 얘기해줬죠. 뭐예요 이게? 세포가 분열될 때마다 이게 하나 횟수가 없어지는 모래시계처럼 세포가 분열될 때마다 이렇게 단축된다고 그랬죠. 짧아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완전히 텔레미오가 이렇게 여기까지 되면 이게 수명이 다 하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염색체 말단에 텔레미오라는 이런 이 염색체가 이렇게 분열될 때마다 한 개 분열됐다, 2번 분열됐다, 3번 분열됐다. 그럼 내 세포는 이게 2번 분열되면은 수명이 다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 모든 세포는 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 꿀밤을 주면은 내 세포가 죽는다.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뇌를 잘 보관해야 관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20세에서 35세 사이에 세포 노화와 세포 손실이 내 피부, 근육 등 기관에서 시작이 된대요.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유전자 이해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세포가 조직이 되고 조직이 기관이 되고 우리 이제 기관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런 데서부터 20세가 지나면 35세 사이에 세포 노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노화하면은 되게 그냥 늙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노화가 일어날까? 사실 이제 세포 분열의 횟수가 다 다해서 돌아가시는 분 계시는데 딱 보면은 젊게 아주 젊은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나이는 많은데. 그건 왜냐면 관리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120년을 살아야 되는데 건강하게 사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뭐 살다가 뭐 아프면 뭐 요양원에 갔다가 뭐 수명이 되면 죽지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건강하게 이왕이면 그쵸 100세 시대라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알아야 된다라는 걸 제가 이제 배운 거죠. 그러니까 노화라는 것은 뭐냐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우리의 수명은 어차피 끝이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건데 그런데 이제 노화를 빨리 촉진시키는 건 별로 바람직하진 않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포 분열의 횟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이런 상식이 아니죠. 이건 진짜 중요한 거죠. 이거를 몰라요. 상식이 되게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냥 왜 뭐 피부 탄력을 주겠다고 인위적으로 어때요? 피부 세포를 이렇게 분열시키잖아요. 상처 내서 세포 분열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처 나면 어때요? 이거 부어오르니까 탄력이 있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보기에는 탄력이 생겨서 와 이거 되게 좋다. 이 피부관리법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포 분열은 한 번 더 한 거죠. 그럼 그게 노화를 어떻게 했어요? 당긴 거죠. 노화를. 근데 이 피부에만 문제가 아니라 이 피부는 보이지 않는 우리 몸속이랑 뭐가 돼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건강도 나빠지는 거예요. 피부를 아름답게 하려고 탄력을 주려고 피부세포 분열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인위적으로 앞당겨서 분열을 시켜서 탄력을 주는 행위들 그런 행위들은 결국은 뭐예요? 노화를 앞당기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배우면서 이거 빨리 알려줘야겠다. 정말 그 비싼 화장품 사면서 막 세포 분열을 막 일부러 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알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사명감까지도 막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 노화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 못이 공기 중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어떻게 해요? 녹슬죠? 그렇듯이 우리 공기 중에는 산소가 있는데 이 산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데 에너지를 만드는데 필요한데 산소가 쓰여지고 남은 부산물이 있잖아요. 그게 활성산소라고.
활성산소. 근데 그 활성산소가 우리의 노화를 시키는 거야. 우리를 노화시키는 거야. 이렇게 태어났을 때 아주 탱탱하죠. 근데 이게 활성산소로 인해서 노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물도 빠져나가고 단백질도 빠져나가고 어쨌든 간에 수분도 빠져나가고 하면서 이렇게 쭈글쭈글 되는 거죠. 이게 노화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활성산소 하면 이제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음식 필요해요? 근데 음식을 우리가 필요해서 먹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무슨 쓰레기를 치우죠? 음식물 쓰레기. 근데 음식을 먹느라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필요하니까. 근데 나중에 나오는 게 뭐예요? 따로 나오는 게 음식물 쓰레기. 그렇듯이 산소가 우리 호흡할 때마다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필요한데 따라 음식물 쓰레기처럼 부산물로 나오는 게 뭐예요? 활성산소인 거예요. 그래서 그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서서히 이렇게 노화시키죠. 그거는 자연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때문에 정말 노화를 어때요? 앞당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화를 앞당기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명이 되기 전에 건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병원에도 계시고 또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우리가 활성산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활성산소는요, 예전에는 세포를 그냥 손상시킨다 이 정도까지 알았는데 바로 이 활성산소는 세포막의 구성 성분을 파괴시킨대요. 그리고 세포 속에는 핵이 있는데 핵 속에 바로 DNA가 있어요. DNA는 이제 여러분들이 DNA 우리 사기 때 배우는데 바로 우리 유전시키는 실체, 그러니까 유전 물질의 실체를 DNA라고 하거든요. 그 DNA까지 공격하는 게 활성산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계속 우리 몸속에 막 이제 활성화가 되면 염증을 유발시키고 또 그게 계속 지속되면 산화 스트레스가 되어서 또 암까지도 유발시킨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의학계에서도 그 정도로 활성산소가 위험하구나. 활성산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이유구나. 그걸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근데 어머나 이게 왜 이렇게 가버렸지? 그래서 우리가 활성산소가 왜 나오냐면 어머나 이게 잘못됐다. 아이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황산화라고 얘기하는데 산화되는 것을 막아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화되는 것을 막아준다 해서 황산화 영양제 중요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황산화 영양이 우리 몸을 산화되는 것도 막아주면서 DNA를 보호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활성산소는 어떻게 생성이 되는 건가?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건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성되는 건 호흡을 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과식할 때 많이 생겨난대요. 저 과식 진짜 많이 하거든요. 과식할 때 생겨난대요. 그리고 가공식품 먹을 때. 그 안에 나쁜 첨가물들 많죠? 방부제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먹을 때 생겨나고요. 스트레스 받을 때 활성산소가 생겨나고요. 지나친 운동이 필요하지만 지나친 운동은 안 돼요. 그때 활성산소가 생겨나서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고 그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항산화 그런 영양을 처리하지 않으면 암까지 유발시키는 건강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제 의학계에서도 많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유전자 하면서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항산화 영양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산소, 호흡할 때 꼭 필요한 산소를 호흡을 해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화하고 남긴 부산물, 그쵸? 음식물 쓰레기 같은 그런 부산물이 우리 세포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는 거, 그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바로 식물성 영양소, 항산화 영양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요, 이렇게 각 기관마다 정말 식물성 영양소가 다 따로 필요하대요. 근데 그 따로의 내용이 뭐냐면 색깔 속에 있는 영양소들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자연을 보면은 다양한 컬러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야채나 과일도 보면 다양한 컬러들을 가지고 있죠. 컬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컬러 속의 영양소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양소들이 우리 식단을 통해서 우리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 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사과를 먹을 때도 껍질을 깎아 먹죠. 그 우리는 뭐든지 알맹이만 먹고 색깔은 다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몸에 문제들이 더 생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껍질 속에 영양소가 있구나. 그래서 껍질 속에 영양소가 있다는 것은 칼라 속에 영양소가 있구나. 그게 바로 항산화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는 게 칼라라는 거 알게 됐고요. 이렇게 우리 몸은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지방량이라는 건 뭐냐면 체지방 반대되는 거.
체지방 빼고 나머지를 다 제지방이라고 그러는데 근육이나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제지방량을 키우기 위해서도 단백질이나 영양 성분이 필요하고요. 에너지에는 탄수화물, 그쵸? 그 심장 건강에는 불포화 지방, 뭐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비타민과 무기질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놓치지 말고 사실은 먹어줘야지 되는 거죠. 우리 몸은 이렇게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세포 영양을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는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급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포 영양할 때는 이 정도까지는 공부하지 않았는데 와 DNA 영양 하면서 와 너무 깜짝 놀란 게 우리 몸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포가 오늘도 살고 그쵸. 우리 인생처럼 똑같은데 바로 우리 몸속에 이런 소멸되고 생성되는 세포가 계속 반복되면서 정말 우리 인생이 이제 그 수명을 계속해서 다는데 중요한 건 초에 오늘 태어나는 세포, 오늘 소멸하는 세포가 교체를 하는데 1초에 몇 개가 교체를 한다고요? 500만 개.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는 이 순간 1, 2, 3초 그냥 훅 지나가죠? 1초에 몇 개의 세포가 교체된대요? 500만 개. 지금 제가 500만 개 하는 동안에 몇 개가 교체됐죠? 그러니까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막 두들겨 봤어요. 저기 있던 선영이가 막 그때 계산 몇 번이나. 그러니까 우리 1초에 500만 개의 세포가 신생세포가 태어나고 노화세포가 죽고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DNA 영양이라는 거예요. DNA 영양. 그런데 우리 세포 속에 DNA 영양, 세포 영양이 만약에 불균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일 한 개의 세포에서 73,000번 이상의 DNA 손상이 일어난대요. 우리 세포 속에는 핵이 있고 핵 속에는 DNA가 있는데 잘 보세요. 우리 세포는 아까 몇 조개가 있다고 그랬죠? 적게는 60조, 많게는 120조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120조가 있는 사람도 60조가 있는 사람도 어쨌든 세포 영양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매일 한 개의 세포에서 73,000번 이상의 DNA 손상이 일어난대요. 그럼 그 DNA 손상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누적이 돼서 건강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는, 우리가 약을 먹는 이유는, 우리가 건강이 안 좋은 이유는 하루 아침에 내가 나쁜 음식 먹어서 정말 오늘 나쁜 것을 내 몸에 많이 넣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게 누적이 돼서 이 DNA 손상이 누적이 돼서 나중에 그 건강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없잖아요. 계속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미 망가진 세포, 이 DNA 손상된 거 어떻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놀랍게도 우리 몸은요, 자연 치유력이라는 게 있대요. 자연 치유력. 오늘 죽고 오늘 태어나는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오늘 죽고 오늘 태어날 때 이 태어나는 세포를 건강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태어나는 세포를 어떻게 건강하게 하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이 전PT에 그런 영양소를 우리가 공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양소를 우리가 일반 식생활을 통해서 공급을 시켜줘야지 마땅한데 지금 현실이 어때요? 그럴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른 대체 식품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제가 허블라이프 제품 하려고 이런 강의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걸 듣고 나서 허블라이프 제품을 더 열심히 먹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속에 지금 내가 말하는 동안에도 초당 500만 개의 그 세포가 좀 교체되고 있는데 내 몸속에 내 세포에 만약에 영양소가 지금 부족하다면 내 DNA는 73,000번씩 계속 손상이 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아니까 영양의 중요성을 더욱더 알게 된 거죠. 근데 내가 밥하고 반찬을 통해서 영양소가 살아있는지 영양소가 파괴됐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살아있는 영양소가 있는 그것을 이제 보충하는 게 정말 지금은 필요한 시대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왜 영양소가 파괴됐을까? 이 사진에서 보듯이 환경오염이죠. 그리고 또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유통하는 과정 속에서 방부제들도 많이 넣고, 그쵸? 우리 생선 속에 오메가3 먹으려고 생선을 사실 열심히 먹는데 뭐가 더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요즘은? 중금속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비타민C 많이 공급받으려고 과일, 야채를 많이 먹는데 농약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렇듯이 환경 때문에 영양소가 다 파괴된 음식들이 사실 우리 식단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리 잘 먹어도 이상하다, 건강하지가 않아, 이런 일을 이제 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잘 먹었는데 이렇게. 바로 우리 몸에 이렇게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 이유들,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 환경 호르몬 때문에 성조숙증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정말 빠르게 이제 그 뭐지? 성숙해져 버리잖아요. 그쵸?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이 다 문제라고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지각이 있다, 조금 배웠다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웰빙족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그 건강식단을 찾아다니면서 먹기도 하는데 보이지 않는 적들도 되게 많다는 거죠. 이 안에 내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적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건강한 100세를 살기 위해서는 이 영양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중요하고,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가 식단을 통해서 실천하면 정말 좋고요. 100% 좋고, 그럴 수 없는 바쁜 삶을 살고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팔려고 만든 제품이 아니라 정말 영양으로 출발한 정말 그런 그 철학이 있는 어떤 기업의 제품을 대신 이렇게 뭐죠? 그 보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래서 비즈니스와 연결하기가 이제 되는 건데, 그럼 세포 영양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는 제가 지금 보니까 20년 전에는 건강식품 회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허벌라이프 세포 영양 회사라서 저는 이제 먹었고 또 제 몸에서 이제 느꼈고 건강해졌으니까 그냥 믿음이 이제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보니까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건강식품 회사들이 다 자기 제품을 좋대요. 우리 제품 좋아, 우리 제품 좋아, 우리 제품은 하버드대 나온 사람이 만들었어, 서울대 나온 사람이 만들었어, 우리 제품 다 그러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저도 20년을 먹었으니까 저는 그냥 그때 당시는 건강식품이 별로 없을 때 이제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일찍 건강식품을 이제 접했지만, 정말 사람들이 너무 혼란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준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모든 제품이 나올 때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나오면 이 제품에 신경 쓰는 것보다 마진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선택해서 먹은 건 아니죠. 그냥 저는 이제 건강이 나빠서 지금 한국에 허벌라이프 없을 때 어쨌든 우리 일본에서 이제 그 전달 받았는데, 허벌라이프의 첫 그 출발이 어머니의 죽음이었다라는 게 저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제품 만든 게 지금 건강 시대니까 지금은 건강식품 팔아야지 돈 벌어, 다이어트 식품 팔아야지 돈 벌어, 그렇게 해서 만든 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에 창립된 동기가 어머니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왜 죽었냐면, 우리처럼 외모 바꾸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했고요, 잘못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다가 영양실조로, 그리고 또 약을 먹어가지고 약물 가다 복용으로 목숨을 잃은 거예요. 젊은 나이에 36살에 너무 미인이셨는데. 그래서 아들이 우리 엄마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살을 빼다가 사람이 죽으면 안 되겠다, 영양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과연 이 영양을 공급해 주면서도 외모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거를 고민하다가 중국의 허브라는 약초라는 그런 효능을 알게 됐고, 미국의 최첨단 과학이라는 그 기술을 이제 통해서 이거만 접목시키면 너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꿈에서 출발한 회사가 허벌라이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죽순 막 건강식품 팔려고 돈 벌려고 나온 회사들이랑 차별이 여기에 있었구나,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수천 가지 건강식품 회사를 어떻게 비교 분석해서 다 먹어요. 다 파는 사람들 자기 제품이 다 좋다는데. 그래서 저는 출발한 동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철학,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정말 돈을 많이 벌려고 건강식품 만든 그런 회사가 아니구나에 너무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먹던, 지금도 좋아해요. 하지만 제가 DNA를 공부하면서 좋아하지만 절제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 제가 결단을 하고 떡볶이를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먹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음식을 이렇게 좀 이렇게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색깔도 이제 다양하고 이렇게 식물성 영양소가 풍부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이런 영양소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식생활을 이렇게 하고 계시다면 요걸 이렇게 바꿔줘야지만이 우리 세포가 매일매일 손상된 DNA도 복구하고 세포의 영양이 가득 차기 때문에 우리가 DNA가 계속 손상이 누적된다고 그랬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먹고 있는 게 이 제품인데, 어쨌든 과거에는요 그냥 좋다고 하면 다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내 유전자에 더 필요한 영양소가 뭔지, 내 유전자에 덜 필요한 영양소는 뭔지를 이제는 다 이제 알았으니까, 예전처럼 그냥 마구잡이로 허벌라이프 좋대, 다 먹을래, 이게 아니라 제 유전자 맞춤으로 지금은 이제 제가 공급을 받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과학적으로 세계적으로 건강관리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DNA, 영양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야겠다라는 그런 사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허벌라이프의 이런
DNA 영양은 세포 영양으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출발한 회사고요.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만들어놨고 이 세포의 영양이 흡수돼서 DNA가 손상됐던 걸 다시 복구시켜주는 그런 영양소가 들어있고요. 재료는 허브예요. 허브. 다 허브고요. 그리고 개념이 다이어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다이어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몸무게 빼기, 살 빼기, 날씬해지기가 아니라 바로 균형 잡힌 영양, 식이요법 이런 개념으로 다이어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허벌라이프를 통해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킬 수 있고요. 피세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항산화, 세포를 보호할 수 있고요. 또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제품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이 이걸 딱 보더니 와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가 봤더니 허벌라이프의 의미를 아니에요. 저보고. 그래서 우리 목사 허벌라이프 한 번도 안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허벌라이프 허브 생활이에요. 약초 생활이에요. 이렇게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풀어주셨어요. 어떻게 풀어주셨냐면 허브의 H는 헬스다. 건강을 위한 이는 이 음식이고 이것을 먹으면 리프레시 다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DNA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은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정말 맞죠? DNA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맞네. 회복시키는 거, DNA를 복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 필요한 세포 영양을 먹을 때 다시 리프레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움은 그냥 뭘로 돼요? 보너스로 온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자라는 게 바로 허벌라이프라는 의미라고. 그러면서 암보험 우리가 들잖아요. 미래에 혹시라도 암에 걸릴까? 과거에는 야 그런 거 왜 들어 그랬는데 지금은 거진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에 감사할 정도로 암이 많아지는 게 DNA가 어때요? 활성산소로 인해서 공격받으니까 정말 암이 많잖아요. 그렇게 이제 영양보험. 우리는 이제 영양보험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면역이 어때요? 우리 세포를 보호해주고 그런 건강 문제, 질병이 오는 것을 이렇게 방어해주고 이기게 해주는 그런 면역을 키워주는 영양이 바로 이 세포 영양이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고요. 아, 유전자 검사를 하니까 제가 변이가 많이 됐더라고요. 타고난 유전자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유전자는 평생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대요. 바꿀 수가 없죠. 엄마 아빠에서 물려받은 건데 엄마 아빠가 안 바뀌는데, 그쵸? 근데 유전자는 바뀌지 않지만 내 유전자가 변이된 부분들을 보니까 아, 실망이 됐어요. 조금. 나도 우리 엄마처럼 혈압, 심장 뭐 이런 거가 약해져서 나중에는 고생하겠구나. 병원 다니면서 약 먹겠구나. 치료받겠구나. 우리 아빠처럼 당뇨 때문에 지금 막 이런 데가 좀 이렇게 썩어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겁이 났지만 아, 유전자 검사를 왜 했을까? 이거를 바꿀 수 있으니까. 타고난 유전자랑 전혀 상관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 유전은 30%고 70%가 내가 유전자의 그 변이를 막고 유전자의 그 변이가 뭐죠? 발현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영양과 운동 속에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타고난 유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타고난 유전자를 몰랐을 때 큰 문제가 생기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검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에 맞춤으로 영양관리 안 하고 건강관리 안 하는 게 문제가 되겠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정말 저희가 이 비즈니스 오늘 이제 그 처음으로 유전자 공부 하신 분들이 조금 이렇게 개념을 더 이해하도록 이제 만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처음 해봤어요, 이거. 어쨌든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네, DNA 영양 중요한 거 어떻게 알아들으셨어요? 네. 네. 근데 소리가 좀 다시 시작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제가 깨달은 거 여러분에게 전했고요. 2부 순서는 뭐냐면 이렇게 DNA 영양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건강만이 아니잖아요. 뭐죠? 재정도 이제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것을 유전자 상담사, 그러니까 DTC 유전자 상담사를 지금 공부를 한 분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로 또 연결을 해서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그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거는 2부에 저희 이제 신랑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부부 사업자라는 거 아시죠? 네.